그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4% 정도 가면 사지 말고.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5% 정도 가까이 가면 네. 매수하면 네. 그러면 이제 최고일 것 같다. 예. 최고의 채권 전문가가 오셨는데 제가 보기엔 뭔가 찬스가 나온 지역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뭐 미국 매일 같이 시황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느껴져서 여쭤보고 싶은데 찬스가 난. 미국 국채가 네. 4.8 찍었었어요. 10년물이. 네, 근데 미국 국채는 제가 작년 초에 이제 채권 책 내면서 네. 이렇게 여러 군데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여기서는 이제 안 뭐 했어요. 그렇게 안 네.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채권을 물으니까 또 미국 네. 국채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4% 정도 가면 사지 말고 네. 숏이 맞고.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5% 정도 가까이 가면 네. 매수하면 네. 그러면 이제 최고일 것 같다. 예. 장기물 기준으로 네네. 10년이든 20년이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네네. 해왔고 그렇게 뭐 얘기한 이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5% 이상의 금리 수준을 견디기는 너무 선진국이고 네.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저금리 시대는 지났다. 예전 과거 같은? 같은 네. 초저금리 시대는 지났고. 리먼 사태 이후의 초저금리 시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번에도 제가 확인했지만은 여전히 뜨거워요. 강하다. 네네. 경기가 강하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집값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집값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금융위기 리먼 때 한번 당해보고는 네네. 집값이 이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잖아요. 네네. 이후로 굉장히 그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금리를 갑자기 뭐 큰 폭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4%면 보유 내지는 네. 매도, 네. 5% 가까이 가면 매수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되게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4.8일 때는 저는 당연히 이건 거의 패닉 빠졌으니까 패닉 할 때는 매수 대응이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네네. 그 4.8? 네, 4.8 그러면 매수 좀 해도 될 것 근데 같은데. 4.8에서 밀렸어요. 금리가 내려왔어요. 4.8은 잠깐 그때는 뭐 분위기가 워낙 거래가 팍팍팍팍 이 차트가 이렇게 막 움직였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지금 다시 내려갔어요? 4.63 애매해요. 10년물 10년물 기준으로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20년물은 20년물은 안 봤는데 더 그럼 높아요. 20년물 높습니다. 더 높아요? 예, 당연히 높습니다. 한 30년물이 아니 그러면 4.8, 4.9. 4.63의 포지션은 보유 내지는 뭐 사도 된다. 네네네네. 뭐 나쁘지 않은 금리. 예. 뭐 약간 그렇게 중간에 물릴 수 생각하고. 있고 물리면 더 만약에 사라. 20년, 30년짜리를 한번 살펴보고 네. 더 5%에 가까운 게 30년물 있으면 5% 찍었었습니다. 아 그래? 뭐 그런 거. 5% 찍었다 지금 4.8대. 네네. 4.9에서 약간 밀린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 20년물은 그 중간 사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그런 박스권에 갇혀서 네. 좀 왔을 거고 네. 앞으로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은 좀 어. 하고 있고요. 그건 뭐 예. 그러면 이제 북아메리카는 그렇고요. 남아메리카. 제가 좋아하는 남아메리카. 네, 남아메리카에 지금 브라질 국채 하신 분들이 지금 피를 토하고 있어요. 예? 왜요? 왜냐면은 그 헤아라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채권 얘기로 붙잡았냐면 예, 아마 제 계좌에서 네. 브라질 채권 15% 이상에서 사신 거 보셨나? 저 요즘 최근 한 달 동안 네. 브라질 채권 열심히 산다고 막 정신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 최근 몇 년 내 최저 가격, 최저 환율 이고 금리는 최고 금리예요. 심지어 17%까지 나오고. 환율은 최저 환율 17 그게 이상하게 네. 신한에서는 15%짜리를 계산을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은행 환산 은행 환산이에요. 이거니까 17% 뭐 이렇게 높게 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15%를 넘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5년짜리가 15% 넘어가길래 네. 사다가 네. 또 5년짜리는 조금 15% 밑으로 내려가고 10년짜리가 또 막 올라가길래 네. 그거를 좀 사는 예. 이런 쪽에 지금 액션을 하고
있어요. 좀 또 다행히 올 초에 1월 달 되면 이제 보면 브라질 채권은 1월이 이자 나오고 지금, 네, 또 7월이 만기가 다 1월이에요. 맞아요. 다 1월 달에. 이번 1월에 저는 만기 드는 게 꽤 많아가지고 굉장히 해피하게 네. 그 만기 돈을 그냥 헤아라로 받아서 그대로 15% 이상의 채권들을 매수하는 네네. 그런 쪽으로 저는 하면서 너무 이렇게 단시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브라질 채권이 가격이 계속 나쁜 것 같잖아요. 네네네. 나쁜 것 같고 왜냐면 계속 떨어졌으니까. 지금 3년을 주장창 3년은 아닌데 한 2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네. 단기라는 거죠. 네. 저는 2015년부터 투자를 했나요? 2015년부터 그때 환율이 406 지금은 그렇죠. 240원이니까 그때 네. 360원.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 브라질 계속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네. 조금씩 뭐 증가시키기 왜냐하면 제 전체 자산이 이제 커지니까 계속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만족해요. 네. 브라질 채권 투자에. 네네네. 브라질 채권 투자에 만족하고 괜찮은 성과를 냈고 그 괜찮은 성과는 이게 주식처럼 15% 이상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렇죠. 뭐 일단 이자 수익이 네. 비과세고. 이자 수익이 저는 뭐 13% 이상이면 투자하고 그렇지. 지금처럼 15% 이상이면 또 투자하고 이런 쪽이니까 네. 일단 이자 수익이 그 정도 나거든요. 예. 그 정도 나면 10년 들고 있으면 이게 4배가 되는 돈이에요. 네. 환차손이 없다면. 네, 한차손이 없다면 네. 10,000원 투자하면 4만 원이 돼요. 근데 이게 투자 반토막이 났다 환율이. 네네. 반토막이 나면 2배가 되죠. 10,000원이 2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 얼마냐? 7.2%예요. 네. 복리 7.2%. 그건 나쁜 수익이 아니거든요. 재투자했을 때 얘기입니까? 계속 재투자를 하는 네, 거죠. 계속 재투자. 재투자를 네. 하고 7.2%고 그런데 지금 저는 아까 그랬죠. 360원일 때 들어갔다고. 네. 그 240원 240원이니까 30%. 3분의 1이 날라가 30% 정도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럼 4만 원에서 그러니까 10,000원 투자한 게 지금 한 28,000원 됐다. 네네. 요건 수익률은 한 10% 내외 네. 복리로 네네. 10년 기준. 네, 10년 기준 그 정도니까 난 뭐 네. 나쁘지 않고 또 요런 거를 잘 노리면 네. 한번 뭐 금리가 반짝 오를 때 이런 때 좀 조금 많이 사고 네. 또 한 번씩 강해질 때가 있어요. 네네. 환율도 강해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네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자가 뭐 10%씩 나오니까 1년에 10% 그러니까 이자 가지고 그때는 이거 지금은 좀 브라질 채권 비싼데 이럴 때는 그냥 그때 달러가 싸면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네네. 아니면 원화로 바꿔서 그걸 다시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네네네. 하고 쌀 때는 재투자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는데 최고가 네. 브라질 채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 채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왜 이제 그 브라질 채권을 소환을 시켰냐면 지난 한 2년 반, 3년 동안의 가격이 제일 낮는데 보니까 한 4년에 한 번 반짝해요. 저희가 십몇 년을 이 브라질 채권을 보니까 한 번 쫙 오르고 그다음 줄줄줄줄줄 흘러요. 환율과 더불어서.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번에가 굉장히 긴 기간에 가격이 빠져서 게다가 이제 잘하면은 내년도에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좀 열리더라고요. 상향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안 좋은 그 약간 제 등급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 등급이 한 단계 정도? 아마 예. 지금 정부가 저는 조금 더 제한테는 좀 안정적이니까. 채권 관리, 그러니까 부채 관리를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금리 왜 올랐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15, 이거. 아니, 안 좋잖아요. 지금 계속 안 좋고 부채도 많고 하니까. 네. 그게 그런 적이 뭐 한 번도 번이었나? 그렇죠. 네. 15% 금리는 제가 브라질 채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최고 금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환을 한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얘네는 무조건 10%에 발행합니다. 10%에 발행해서 쿠폰이 이제 10%인데 그걸 싸게 사는 거죠. 예, 발행을 딱 그럼 일단 무조건 그냥 해요. 그렇게 발행해서 이제 유통을 하면 시중 실세 금리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세 금리가 적용받으면서 지금
그 실세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15%쭉 올라간 거예요. 즉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진 거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면서 뚝 싸게 떨어진 사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할인해서. 예를 들어 1,000에 샀으면 지금 뭐 700 얼마? 뭐 이런 정도니까. 근데 1,000을 받습니다. 그렇죠. 종가에 만기 시에 1,000을 받죠. 그렇죠. 예, 만기 시에 1,000을 애매가로- 받아요. 지금 700 얼마에 사시면 예를 들자면 그 기간물에 따라 틀립니다만 그렇죠. 대략 한 7, 800 사이에 사시면 예. 800대나 뭐 이렇게 사시면은 그렇죠. 1,000에 다시 받는 거죠. 700에 샀는데 나중에 1,000을 받으니까 예. 그 300이라는 돈 예. 그거 하고 매년 1,000에서 100씩, 100씩. 이자가 나오죠. 예, 50, 50 예, 두 번 그걸 나오죠. 합쳐가 나오는 수익률이 뭐 예. 지금 우리가 13%니 예. 15%니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 네. 채권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실전 투자 얘기를 해본 적이 많지 않은데 오늘 실전 투자 얘기를 좀 채권 이야기라서 네. 안 잡혀가겠지? 설마 채권은? 채권까지 주식은 뭐라 개별 종목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채권이야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항상 조심하게 돼 항상.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채도 달러를 들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네. 그렇죠. 미국 국채는 지금 금리면 괜찮은데 네. 달러를 계속 가지고 계실 분들. 네. 저는 지금 미국 국채가 없는 이유가 네. 지금 현재 없는 이유가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네, 네. 다 네. 달러 자산을 오히려 계속 네. 없애버리는 거죠. 예, 네. 약간 환차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보통 이제 평균 회기라는 성향을 본다면 일본인이 금리를 오늘 인상시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본다면 원화가 일본 엔화와 함께 강세로 갈 수 있어서 미국 채권을 사면은 환차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그 원을 달러로 바꾸지 않고 그냥 어차피 달러 들고 있고 앞으로도 달러 갖고 계실 분이면 이 금리면 제가 보기엔 접근 가능한 금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튀르키예 채권 얘기도 했는데 네. 네. 그럼 거래가 안 되잖아요. 투자하고 나서 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국채 사고 그러시던데요. 내 주위에 최근 보니까 트리키의 거? 좀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데 통해 가지고 네, 네. 뭐 그때 한 네. 5년짜리인가 네. 그런 거 좀 사봤는데 네. 지금 작년까지는 뭐 똔똔 이러다가 네. 지금 상당한 수익 쪽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요거 네, 네. 그냥 나중에 또 참고로 트리키의 채권. 예. 네. 해외 국채 잘 사는 거는 의외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산을 배분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해보시면 주식보다 나은 거는 이자 주거든. 그러니까 이자 주는 게 사실은 이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을 하시면 투자 전반적인 뭐랄까 시각이랄까 투자의 시력 이게 굉장히 뭐랄까 저는 기본기가 좀 탄탄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꼭 채권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채권을 네. 알게 되면 네네. 예, 주식이나 다른 모든 투자 자산에 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한번 가볍게라도 한번 채권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냥 사심 없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주식 교수님과 함께한 월간 서주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